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막 휘젓대요 마이크. 지난번에 김지영 코 푸는 것 때문에 음소거 그 기능 켜놔가지고. 근데 오늘 풀어야겠는데. 괜찮아. 이 정도면 음소거 안 해도 되지? 선수보 굳이 할 줄 알아도. 선수부 해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공물이 들어왔습니다. 이종범 작가의 그 여사님 이종범 사모님께서 제 아내가 용국이 형 관둔다는 얘기 딱 듣자마자 뭐야 그럼 여보가 제일 오래된 거야? 몇 년 동안 쫓아내주지 않았다고 감사하다고 새해 선물을 이렇게 싸가졌어요.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방금 같이 있다가 이 거대 눈에 띄네. 그렇죠. 거북빵인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거? 맛있어 보이네. 그거 누룽지 소금빵인데 진짜 맛있어. 나 먹어보고 깜짝 놀랐잖아. 진짜? 근데 겉에 이렇게 슈가 코팅 돼가지고 딱 돼 있는 소금빵. 거북빵이라고 하니까 좀 무섭네. 그 거북이 등껍데기 느낌이 아니라 거북이 살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 갑자기 거북이 생각나게 되는. 소금빵이 여러분 짜잖아요. 짭짤하잖아요. 근데 슈가 코팅을 싹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짠.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지금 제가 진짜 이걸 뜯으면 끝장날 것 같아서 세 개가 같이 있어서 안 먹고 있고 대신에 가장 안전한 초코칩 쿠키를 하나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저 아내가 약간 선물 센스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때타올. 이거는 형 거에만 들어가 있어. 왜 나만 때타올을 주셨을까? 특별한 걸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거. 놀랍게도 지금 이게 하나 필요했는데. 오 진짜? 기가 막히네. 그동안 나는 이 샤워볼을 쓰다가 샤워볼이 요즘 다 풀어져가지고 그냥 안 쓰는데 뭐 하나 필요했는데. 나도 몰랐는데 이게 뭐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은 아이템이라고 나왔나봐. 뭐가 되게. 제일 좋은 게 있네. 그거 진짜 맛있는 거. 브레드 스틱. 올리브유도 함유 같이 있는 건가? 그냥 올리브 브레드 스틱이네. 이거 맛있어. 등을 못 닦을 텐데. 이거 나도 모르게 뜯었다. 뭐? 거기 들어가 있는 캔 음료가 되게 신기한 캔 음료야. 저거. 약간 시중에서 안 파는 사과 캔 음료를 또 사가지고 왔습니다. 좀 전에 같이 왔다가 딱 이렇게 인사하고 내려갔어요.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시죠? 6살 되죠. 6살. 아니 더 나 보이는데? 이런 말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 학생인 줄 알았어 처음에서. 아니 자기 수업하는 학생을 1월 1일부터 데려온 건가라는 순간적인. 되게 시금털털한 얼굴로 안녕하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아내가 왔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그러더니 처음에는 남의 아내한테 되게 막 인사하네 그랬는데 외국인이 갑자기 빨리 늙지. 근데 좀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듣죠 아내가. 그 애니어그램 이게 얼마 전에 한 컨텐츠인가? 그치 침착맨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한번 털었지.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 해봤거든? 해봤어? 모범생이 나왔어. 몇 번인데? 뭐가? 몇 번? 번호로 나와야 돼 번호. 모범생 6번째인가? 1번 6번? 아까 있다. 그럴 수 있다. 6번일 수 있다. 7번 나에게 6번일 수 있다. 7번이 뭐지? 7번 쾌락주의자 행복 추구자. 6번이 1등이고 2번이 2등이 5번. 5번일 수 있지. 5번 뭐지? 5번은 뭔가 지식 탐구자. 여러분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가면일 수 있어. 알지 그거? 아니. 가면일 수 있어. 혼자 있기 때문에. 근데 혼자 살기 때문에 가면이 아닐 수도 있다. 6번일 수 있겠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캐릭터 유형론 중에 제가 최근에 침착맨님 그 채널 가가지고 잠깐 수다 떨고 소개한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분 저는 범생이에요. 범생이. 중요한 건 번호가 아니라 수준이에요. 알지? 레벨, 티어. 6 번에 몇 레벨이냐 이게 중요하지. 그 애니어그램이 재밌는 게 각 번호마다 티어가 있어. 좋은 번호, 나쁜 번호가 없어. 저는 어쨌든 여러분 범생이다. 근데 6번이 범생이가 아닌데. 그거 잘못된 그 테스트했네. 6번은 안전지향주의자. 그렇죠. 안전주의자. 그게 범생이죠. 그게 범생이야? 미리 막 준비해야 되고 예측 불가능한 거 되게 싫어해?
그럼. 예측 불가능한 거 싫어하고 그럼.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노후 보장, 연금 보험. 육성제입니다. 육성제. 작년에 또 보험 크게 들었죠. 그지. 그래서 약간 생명보험을 아직 안 들고 있는데. 예술계통의 6번이 많이 없어. 왜냐면은 전 예술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딱 월급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6번 이제 좋아하고. 근데 그런 6번들이 나중에 충분히 돈을 벌었다. 충분히 내가 안전하다 싶으면 그때 갑자기 슬금슬금 이직 퇴사 및 거취 이동을 꿈꾸죠. 정확하죠? 나는 다르네. 정확하잖아. 벌었다고 한 게 아니니까. 제대로 이제 강제 이직이라고 봐야지. 그래도 뭐가 충분히 탄탄하게 좀 이제 섰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섰으니까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거의 거친 황야에 광야에 이제 진짜 거의 눈 감고 매드맥스 모래 폭풍으로 그냥 걸어 들어간 거죠. 상남자처럼. 진짜 모험 하시는 분들 듣고 빡친다 그러. 아니. 제일성을 충분히 따겠습니다. 어쨌든 이종범은 나는 뭐 아내가 굉장히 어려 보이신다. 이종범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보인다. 지금 듣고 있을지도 몰라서 그런가?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라고요? 학생 같았어요. 1월 2일 내일 오픈입니다. 네, 저분들. 열받네. 숙보. 내년에는 더 힘들 것. 직장인 46%. 비관적 전망. 무더 온라인. 새해 소망. 1위는 뭐야? 오케이.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상은의 언젠가는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내년에는 더 힘들 것. 직장인 46% 비관적 전망. 새해 소망 1위는 이었습니다. 희망차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해를 맞아도 모자랄 판인데 직장인의 46%는 올해 직장 생활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대상으로 2025년 새해 소망과 전망을 조사했는데 54%가 좋아질 거라고 희망을 갖긴 했지만 나빠질 거라고 대답한 분들이 46%, 거의 뭐 절반가량 됐고요. 새해 소망 1위는 역시 돈, 임금 인상과 경제 안정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힘든 사건을 겪으면서 새해 소망도 다른 방향으로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했더니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잘 지내는 것이 가장 많은 소망이었고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 평범한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사는 것, 그리고 새해에는 여자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비관적인 상황들을 잘 극복해서 가족 모두 건강하고 소소한 행복을 즐기며 사는 그런 2025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근데 내년엔 더 힘들 것이라는 게 작년의 조사에서 그렇게 타이틀이 나온 건가? 네. 오늘 헤드라인은 내년에는 더 힘들 것이라고 된 거는 어쨌든 작년 말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색다른 코너 다시 돌아온 찐에타운을 합니다. 2주간 함께 할 건데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이종범 작가가 영화를 추천해 드리니까 오랜만에 나누는 영화 토크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견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속의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필선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9717님 가족끼리 마지막 해넘이 보러 강화 나들이 다녀왔어요. 새내기 대학생이 된 첫째 저희에게 큰 선물을 주면서 한 해 마무리합니다. 올해도 우리 건강하자라고 했습니다. 강화도로 다녀오셨군요. 강화도는 해넘이도 볼 수 있고 해돋이도 볼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무튼 해넘이 보러 많이들 가시는 곳이죠. 예. 저는 집에서 그냥 봤습니다. 예. 김세나님, 베리 새해인데 떡국은 드셨나요? 고기 가득 들어간 거 좋아하세요? 제가 떡국을 1월 1일에 먹어본 적이 거의 없고, 그리고 어쩌다가 떡국을 먹을 기회가 생겨서 저는 만둣국으로. 예. 전 떡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뭐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예. 항상 만둣국으로. 왜냐면 고명용 만두가 한 1인당 한두 개씩은 배급이 되잖아요. 저는 그 고명용 만두를 이제 모두 제가 가져오는 스타일. 남는 거만. 예. 3970님, 12월 둘째 주에 시켰던 택배가 새해가 돼서 왔습니다. 선물을 받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뭘 시키셨을까요? 오래 걸렸다는 거 보면 해외에서 시키신 것 같은데. 예. 좋네요, 이것도. 작년에 내가 올해 나한테 주는 선물. 이중하님, 동생은 겨울 날씨에도 반바지 입고 야외에서 축구를 하러 다녀요. 이게 젊음인가요? 전 이제 겨울에는 찬물로 샤워도 못해요. 겨울에 찬물 샤워는 원래 죽는 거 아닙니까? 원래 많이 하셨나 보네요. 강하게 크셨습니다. 자, 아무튼 축구는 근데 반바지들 입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반팔 심지어 입는 분들도 있고. 뛰다 보면 워낙 더워지고 거슬리니까. 예. 광기가 군대에 어울린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9923님, 11월에 여친과 헤어졌어요. 연말도 새해도 혼자 맞는 저를 위로해 주세요. 우연히 땡톡 프로필을 보고 알았는데 12월에 차단당했더라고요. 채팅창에 치읓키읔 치읓키읔 치읓치읓치읓치읓 치읓키읔 치읓키읔. 예, 이거는 좀 예, 베텐에다가 이걸 위로를 받겠다고 보내신 건 좀 그렇죠. 크크크크크크 쏟아지고 있고요. 아무튼 그 차단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뭐 알게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땡톡 프로필 자꾸 눌러봤다는 게 문제죠. 예, 안 하셔야 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를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전해드립니다.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찐해타운. 베텐 영화 토크의 최강자 털동진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작가 이종범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긴급 편성으로 찐해타운 코너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도 하고 그래서 연초에 영화 이제 보러 다니신 분들 많거든요. 새해 특집인가요? 예, 아주 영화라는 게 꼭 영화관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그렇죠. OTT로 보고 시공을 초월해서 옛날 영화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보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종호 작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른 코너지기 분들은 영화를 많이 보시나요? 다른 코너직이요? 네, 다른 일단 베디는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다른 코너직들한테는 뭐 딴 얘기를 안 하니까. 아, 그런가요? 네, 모르겠어요. 꼭 이렇게 영화는 영화를 잘 보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코너직이들 중에 정리인. 예, 예, 그죠. 정리인 씨는 실제로 영화를 좋아해서 네네네. 옛날 영화들도 잘 찾아보는 것 같아요. 오, 예. 의외의 면모가? 그렇죠. 넉살 씨도 영화 좋아할 것 같은데. 넉살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네네. 넉살은 이제 취향이 확고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뭘 보는지 근데 사실 안 궁금하니까 안 물어봤었고. 오늘은 기본적으로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예. 기반해서 영화를 추천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로 본 걸 또 보는 게 문제죠. 그렇죠. 나이가 들면 문제는 그렇다고 아니죠. 하는데. 문제 예, 아닌가요? 문제 아니죠. 여러분 본 것 또 보는 아, 예, 근데 그것도- N차 관람층 여러분 아니, 적당히 힘내시기 바랍니다. 작작 봐야지 너무 많이 아니, 보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백투더피처 광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인이잖아요, 솔직히. 예, 아닙니다. 자, 아무튼 땡튜브에서 그 아침에 일기 쓴다는 특이한 루틴을 공개했습니다. 네네네. 미라클 모닝. 그렇죠, 그렇죠. 예. 1월 1일 새해 일기도 쓰셨나요? 근데 이거 한동안 좀 못했고요. 네네. 당연히 1월 1일 못했고 대신에 그 전날 이제 말일날 아내하고 앉아가지고 평소와 같이 이제 한 해 전체를 쫙 회고하는 날을 가졌죠. 아, 그렇군요. 총평을 썼어요, 주로 총평. 그게 이제 뭐 컴퓨터로 쓰나요? 아니면 손으로 쓰나요? 요때는 주로 손으로 쓰려 그래요. 아. 저는 요즘에 너무 많은 것들을 자판으로만 치니까 예. 손글씨 쓰는 감각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요런 특별한 날에만 좀 손으로 쓰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잘한 일, 베텐에서 하차 안 한 일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살아남은 일이죠. 그림도 혹시 그립니까? 일기장에다가? 간간히 그냥 필요하면 그리는데 보통 요럴 때는 그냥 글로만 씁니다. 어. 일하는 느낌 들까봐. 그러면
뭐 이렇게 자물쇠 채워놔요? 아니면 뭐 서랍에 넣어놔요? 아니면 어떻게 보안을 유지합니까? 저하고 아내밖에 없으니까 뭐 그냥 서로 마음껏 보라고 놔두죠 뭐. 어? 상관없어요. 교환 일기? 교환 얘기까지는 아니에요. 앙케이트처럼. 교환 얘기처럼 막 이렇게 서로 이게 눈앞에 들이밀면서 보세요 이러진 않는데 네네. 뭐 굳이 보는데 막을 정도의 내용을 쓰진 않죠. 저는 그 완전 중2병 걸렸던 그 중딩 시절.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영화 감독을 꿈꾸던 고딩 시절. 감수성 충만할 예. 때.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어머니가 꼭 일기를 쓰게 하셔가지고 네. 수기로 어. 일기를 쓰던. 물론 생각해보니까 그게 이제 초딩이라서 손을 썼다는 게 아니라 네.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네요. 그땐 자판이 없었으니까. 컴퓨터라는 것이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될 때까지 시간이 제가 이제 중딩 됐을 때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자물쇠로 잠궈놨어요? 이제 노트는 이제 숨겨놓고 노트 보안은 확실한데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시대가 된 다음에 네. 제가 일기마다 암호를 걸어놨어요. 아 굉장하네요. 네,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역시 본인의 마음을 들키지 않는 사람. 그렇죠. 네, 확실합니다. 네, 누구도 볼 수 없고 저만 알 수 있는 암호였는데 혹시 문제는 암호를 까먹었어요. 본인이요? 예. 본인 못 봐요 이제? 저도 이제 못 봐요. 굉장하네요. 예, 혹시 그 만화 데스노트 좋아하세요? 데스노트요? 네. 좋아하죠. 저기 보면은 그 서랍 속에 넣어놓은 비밀 문서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나오죠. 그 진짜 그 데스노트 볼 때 정도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장치를 서랍에다가 그대로 해놨더라고요. 아 그 아래쪽에서 이렇게 열쇠 연필로 눌러가지고 열고 이런 거요? 그렇죠. 발화되는 방 장치. 아, 그 정도? 것들을. 하하. 네. 이중 서랍 뭐 이런 것들. 굉장하네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 일기 쓰는 거는 진짜 자기 자신에게 좋습니다. 괜한 암호 너무 어렵게 걸지 마시고 확실한 암호를 추천드리고요. 3820님 1월 1일에 새해 노래로 어떤 거 들으셨나요? 그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을 넘어가는 순간 음악을 들었는데 당연히 이런 건 선곡 권한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같이 들었군요. 그렇죠. 같이 있었죠. NCT 드림의 지금처럼만 어, 을 틀어주더라고요. 아내께서 이제 NCT의 엄청난 팬이시라고. 시즌이라고 그러죠. 예. 네. 지금처럼만을 틀어놓고 잘 들어봐. 가사도 괜찮아. 새 노래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잘 들었죠. 그러시군요. 강제 청취당했습니다. 예. 좋더라고요 노래가. 자, 아무튼 뭐 1월 1일을 어디서 누구와 뭘 하면서 맞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네네. 사실 뭐 또 살다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뭐 금방 지나가고 나면 그냥 늘 반복되는 하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날을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 꽤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 끼니를 네. 뭘 먹을까 이게 중요하니까 그 해의 마지막 끼니 12월 30일 마지막. 네. 이 김치볶음밥을 시켜 먹었습니다. 김치볶음밥에다가 군만두를 오, 추가해가지고 예. 김치볶음밥을 식혀서 먹었어요. 예, 그럼 이제 시켜서. 나트륨이 엄청나죠. 네, 땡간에 그다음에 오랜만에 한번 탄수화물과 진짜 네. 그냥 먹고 싶은 그 밥을 한번 먹어보자. 그럼 계란 후라이가 올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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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가루 올라가죠. 예. 올라가죠. 아주 네. 만족스러웠습니다. 제대로 잘 마무리하셨네요. 그리고 영화는 하우스 오브 굿땡. 이거 말할 수가 없네요. 하우스 오브 하우스 오브 땡찌. 네. 예. 네네네. 그거를 봤습니다. 예. OTT로 그게 떠가지고 그렇죠. 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리들리 스콧 감독이더라고요. 그렇죠. 거장의 감독, 거장의 작품이죠. 1월 1일 날 첫 끼니는 뭐였어요? 첫 끼니요. 네. 최초의 끼니. 첫 끼니는 그냥 빵. 빵. 예, 빵 먹었습니다. 빵. 의미 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네요. 있는데. 네. 자, 하우스 오브 김치냐고 하신 분 아닙니다.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찌네타운. 오늘 코너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어떤 상황에 어떤 영화를 추천받고 싶은지 땡스타그램과 게시판을 통해서 사연을 저희가 미리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맞춰서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어쨌든 N사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을 버리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밀도 있게. 네. 저도 모르게 자꾸 헛소리를 막 했는데 무의미한 얘기를. 사세가 아닙니다. 예, 자, 영화 토크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KCWCD님께서 새해 시작하면서 보기 좋은 영화 추천해주세요. 영화 보고 신년을 기분 좋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 개, 참고로 오늘 제가 가져온 영화들은 제가 본 것도 있고 제 아내에게 좀 추천을 부탁해서 가져온 것도 있고 못 봤지만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미는 영화도 있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왔는데 네네. 다행히 요거는 제가 본 겁니다. 예. 제가 가져온 영화는 여러 개의 후보 중에서 토드 필리스 감독의 2009년 작품 행오버입니다. 행오버. 행오버.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결혼 전 축하 파티 이후에 신랑이 실종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코미디 영화거든요. 예. 예. 이게 2편 3편까지 나왔어요. 이게 시리즈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느낌이냐면 정신 놓고 치는 개그 있죠. 이렇게까지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막 나가는 개그 코미디 영화거든요.
한마디로 굉장히 한심한 주인공과 친구들이 나오는 영화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에 그 여러분들이 SNS를 보거나 남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은데 이 행오버를 보고 있으면 주인공 친구들의 그 한심함의 끝을 달리는 행동들 이걸 보면서 나는 그래도 저 인간들보다는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충실함을 주는 영화예요. 뇌 빼고 보기 좋은 영화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쵸. 그리고 최악의 7, 8 같은 거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입니다. 최악의 7, 8 이상이죠. 예. 근데 이제 남자들이 가장 또 바라는 이상적인 어떤 그 형태이기도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저 영화 안 봤는데 네네. 결혼이랑 이제 남자들끼리 어떤 우리 친구들끼리의 그 넉나간 예. 세월간이 느낌으로 이제 살던 그 로망 정말로 그 느낌이에요. 네. 브래들리 쿠퍼가 나오는데 이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약간 바보처럼 막 하루하루 살아가는 연기를 잘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주변의 친구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보고 나면 나는 그래도 굉장히 노멀하다. 충실한 하루를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부남들이 보면은 행오버라는 작품을 보면서 저 고비를 잘 넘겼어야 되는데 이쪽 세계로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이걸 보면서 저 땐 정말 내가 많이 한심했구나 이럴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고 누구나. 이종호 작가는 어떤 로망을 가지고 이걸 추천하신 겁니까? 아니고요. 그냥 유부남 뭐 결혼 이런 개념보다는 진짜 그냥 정신 놓고 사는 사람들 걸 보면 생각보다 내가 되게 성실히 살고 있잖아 라는 느낌 받을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내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는 일종의 힐링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영화를 안 봐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건축학개론 같은 걸 봐도 네네. 건축학개론 보고 다들 놀랬잖아요. 내가 90년대의 로망 그 뭔가 그 그리움이 이렇게 컸구나. 그렇죠. 오히려 이제 80년대랑 90년대는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네. 사람들이 80년대 하면 뭔가 확 이런 게 있었고 네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90년대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90년대도 이렇게 그리웠었구나. 이런 대상이 된지 모르다가 딱 보고 갑자기 역체감 들죠. 네. 되게 옛날인데 이게 이렇게 됐어? 나 저때 저랬지. 그런데 오히려 그걸 보면서 뭐 수지 같은 사람 그리고 뭐 현재 있는 사람 이런 걸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저는 오히려 그 조정석 배우 예. 납득이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딱 그 동네 어귀 들어올 때 에이 승매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다가오는 그 친구에 대한 기억. 그때는 동네 친구란 말이 아직 있을 때잖아요. 네. 지금은 동네 친구가 별로 없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또 그 한옥마을에 살다 보니까 그 동네 어귀에 뭔가 들었을 때 정자 같은 게. 옛날에 뭐 아파트 단지에 들었을 때 그 동네 어귀에서 그냥 이렇게 눈에 한 명 걸리면 그 친구랑 그냥 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느낌. 그런 평상 같은 거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장 그리웠다 오히려 맞아요. 건축학개론 보면서 막 무슨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라 이런 거는 하나도 소환이 되지 않고 근데 그런 게 좀 그립네요. 예. 나의 아저씨 보셨죠? 거기 아저씨. 보면은 예. 그 후계동 사람들이 동네에서 그렇게 맨날 지나가다가 만나가지고 술 먹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90년대에 있었단 말이죠. 저도 그런 게 좀 그립습니다. 어귀 예 언터처블 얘기 안 했구나. 자 그리고 또 추천하실 영화 네, 다음은요. 최이서 30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터널 선샤인이 재개봉해서 보고 왔는데요. 작가님은 극장에서 꼭 재개봉했으면 하는 영화 있으신가요? 어떻게 패디는 있나요? 저는 극장에서 다시 보고 싶다는 거. 저는 좀 스케일이 큰 영화들 오. 사이즈 왜냐면 집에서 재현할 수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라이온킹 라이온킹이요. 예. 거기까지 가나요? 네. 왜냐면 라이온킹이 네네. 이게 진짜 영화관에서 볼 때 그 체감이 커요. 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요즘은 실사 영화도 나왔고 심지어 그 후속인 무파사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무파사는 아직 못 봤는데 라이온킹 실사를 보고 너무 실망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동물들이 표정이 없어요. 예. 실사인데 진짜 그냥 동물처럼 나왔어요. 그렇죠. 라이온킹은 일단 동물들이 눈이 커지고 그렇죠. 표정이 확실하고 만화잖아요. 네네. 그거에서 오는 기본적인 감성이 있는데 실사는 사자들이 다 무표정으로 얘기하고 네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할 때도 무표정이고 정말로 동물들끼리 싸우는 기분이랄까? 네. 근데 라이온킹 처음 개봉했을 때 애니메이션 극장에서 보셨어요? 그렇죠. 오. 94년에. 제가 너무 어렸을 때예요. 아 그런가요? 그때가 사실 뭐 30년이 넘었지만 이제 너무 옛날이다. 그때가 영화의 초전성기였습니다. 맞아요, 포레스트 검프
라이온 킹 이게 이제 아카데미상을 완전히 뒤흔들다. 쇼생크 탈출 나오고 아직은 멀티플렉스가 전국을 뒤덮기 전이죠. 그때 좀 왔었어요. 명보 시네마라고 그래가지고. 단관 극장이랑 뭐 기껏해야 2개 정도 동시 상영 이 정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라이온 킹을 극장에서 보고 와 이 그 스케일 이거 어떻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런 감동적인 스케일을 구현했을까? 오호. 그 자주 있지 않습니까? 새? 그 친구가 이제 나주평야 노래 나올 때 네네네네. 그 날아서 그 이게 같이 뒤에 카메라가 달린 것처럼 따라 네네. 들어오면서 그 무파사한테 아, 그 절벽 프라이드락으로 줌인되는 모습. 그 느낌이 제가 언제였냐면 디즈니의 타잔 나왔을 때 타잔. 그게 제가 고2 때거든요. 네네. 그때 타잔 그 거대한 그 스크린으로 봤을 때 정글 속에서 쫙 그 나무 줄기 서핑하듯이 타는 그러면서 들어가죠. 그 느낌을 스크린으로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때 당시에도 라이온 킹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잘 돼서 그죠. 그게 나중에 뭐 그 비디오 테이프로 나왔을 때 네네네. 저도 비디오 테이프도 샀었고 VHS. 예 그런 것도 사고 그러다가 재개봉을 했을 때 또 보러 갔었어요. 그 감동이 TV로 보는 거랑 비교가 안 돼가지고 그거를 또 재개봉했으면 좋겠다. 예. 한 번 더 보고 싶다. 큰 화면 본 걸 보고 또 보는 사람이죠. 아이맥스로. 예. 아이맥스 아니면 안 되는 분. 예. 근데 그래서 재개봉했으면 하는 영화 뭐 있어요? 저는 이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못 봤어요. 너무 옛날이라. 뭐죠? 바로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시네마 천국. 오. 제가 이 시네마 천국을 처음 보고 이해를 잘 못했다가 2번째, 3번째, 4번째 보면서 점점 빠져가지고 예. 하루는 명절날 여느 때와 똑같이 시네마 천국을 틀어줬는데 그걸 보면서 온 가족이 거실에 있다가 다 잠든 거예요. 새벽 1시쯤? 근데 저 혼자서 깨가지고 이제는 그 영화가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소파에서 앉아서 자고 있는데 혼자 엉엉 울면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게 됐는데 정작 이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하는 걸 본 기억이 없어요. 저도 극장에서는 보지 못하고 왜냐면 90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볼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비디오로 봤습니다. 저도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명절날 틀어주니까 보고, 예. 근데 이제 극장에서 편집되지 않은 완전판으로 보고 싶죠. 예. 사실 이 영화는 뭐 엔니오 모리꼬네 그 영화 음악이 네, 그거죠. 최고죠. 따라라란 그죠. 따라라란 따라라란 시네마 천국. 네. 시네마 그거 말고도 파라디소. 뭐, 예. 그거 말고 뭐 러브 테마도 있고 뭐 네네. 너무 많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키스신 모음. 너무 맞아요. 예. 야 거기서 오열을 한 거예요 제가. 저는 좀 어릴 때라 네네. 오열을 하다기보다는 센데 이러면서 봤거든요. 아 진짜. 예. 센데 이러고 보다가 나중에 또 나이 먹고 보고 이럴 때도 아주 네. 감동적이고. 저 그래서 약간 늙은 토토와 알프레도 다시 얘기할 때 다 엄청 울었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다음 자 시네마 천국 OST에서 엔니오 모리코네의 러브 템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러브템이요? 러브템. 러브템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러브템 이상하잖아. 러브템. 죄송합니다. 다시 탈까? 네. 네. 네, 러브템. 천국 OST에서 한국어로 써놔 그런 거는. 자 그러면 다음 노래설에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 울었죠. 그렇죠. 네. 예. 자 1부 끝곡으로 엔니오 모리코네의 시네마 천국 OST 중에서 러브 테마 듣고 오겠습니다. 목이 많이 잠겼지 않았나? 그치? 좀 갈라지네. 엄청 갈라지지. 큰일 났네. 감기가 심해가지고 여러분. 물 혹시 따뜻한 물 좀.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요즘은 OST 황제가 누구라고 봐야 될까? 한스 요즘에? 지머가 여전히? 한스 짐머는 뭐 황제고 황제. 한스 지머가 사실 이 90년대가 사실 최전성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가? 라이온 킹, 그렇지. 필 콜린스도 잘했는데. 그다음에 그때 뭐 다 더락, 뭐 존 윌리엄스 다음에 알란 실버스트리, 한스 지머 이렇게 하고 그쵸 다크나이트도 한스 지머고 한국의 정재일.
히사이시조도 여러분 80년대가 사실 전성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지브리와 함께 네. 전성기를 구가했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괜찮은데, 그치? 2000년대는 왜지? 뭐가 제일 그분인가 그거 했던 분 그거? 체르노빌 했던 그 여자분 아, 북유럽 출신의 그래, 그분 유명한데. 그분 누구더라? 좀 이제 그 시카리오 이런 약간 어두운 거 기반으로 하시는 이름을 까먹었네. 근데 김동률 씨도 한동안 영화 막 하셨는데. 이름을 까먹었네요. 시카리오 그다음에 그 체르노빌 또 뭐 감사합니다. 아 힐디르 그베드 나도띠르 이분일 것 같습니다. 예, 힐디르였던 것 같아요. 힐디르면은 아이슬란드 분이실까? 저도 영화 OST 참여한 적 있죠. 아 최근에. 유미의 세포들 극장판에 보시면 크레딧에 제가 나옵니다. 휘파람. 이종범. 요즘 진짜 영화 음악 누가 킹이라고 얘기하기가 8, 진짜 90년대 이후에 뭐가 왠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제 아닌가? 무슨 제작 시스템에 근데 한스 짐머 이후에 수많은 황태자들의 어떤 군웅을 해고했을 거라고. 시네마 천국 불러주세요. 보였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뭐가 없네. 이부 시작하겠습니다. 해성제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찌네타운을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에 맞는 영화를 이종범 작가가 직접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가볼까요? 가볼까요? 자, 유미239님께서 OST가 좋은 영화 추천해주세요. 작가님의 최애 OST가 뭘지도 궁금합니다. 와, OST가 좋은 영화는 진짜 많죠. 잠깐 음악 나가는 사이에 저희 또 OST 얘기 많이 했는데 예. 뭐 패디는 어떤 거 주로 좋아하십니까? OST요? 네, 자, 지금 광고 나간 동안 계속 그 얘기했는데 그렇죠. OST의 전성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냐. 왜냐면 옛날에는 막 진짜 OST 특히 이제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까지만 해도 네네. 뭐 존 윌리엄스, 알란 실베스트리, 네. 뭐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가면 히사이시조 그리고 2000년대까지 쭉 해가지고 한스 지머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요즘에는 누가 이렇게 황제신지 황제 한두 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 너무 잘하는 세대가 됐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한스 짐머가 무슨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뭐 황제가 있다는 것은 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다. 그런가? 아니,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많대요. 옛날에 너무 막 많고. 그 진짜 막 갑자기 저는 라스트 모이칸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네네네네. 하루 종일 라스트 모이칸을 튼 적도 있고. 아 근데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언제나 저에게는 엔니오 모리코네가 최고였어요. 주세페 또르나토라 감독과 주로 작업을 했던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를 주로 좋아했고 애니오 모리코네의 최고는 뭡니까? 저에게 개인적인 최고는 한동안 시네마 천국이었다가 예. 피아니스트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피아니스트의 전설이요? 야, 못 봤는데. 그게 원제는 1900의 전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한국에는 피아니스트의 전설로 나와 있고 그 OST가 또 한동안 저에게 최애였죠. 그거 보면 이제 매직 왈츠라고 해서 예. 막 흔들리는 배 위에서 피아노 바닥에 있는 그 잠금 장치를 탁 풀어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그 넓은 홀을 막 춤추듯이 막 다니잖아요. 그 피아노 위에 앉아가지고 막 치는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거. 네네네. 근데 애니오 모리코네 제일 유명한 미션이고 그죠? 그렇죠. 예, 미션이고 뭐 시네마 천국도 신의 유명하죠. 천국도 있고 뭐 너무 많죠. 뭐 워낙 명곡이 많아가지고 황야의 무법자. 그렇죠. 예, 아닌가? 황야의 문법자의 그것도 엔니오 모리코네인가요? 그럴 텐데. 뭐였죠? 러브 어페어 그죠? 러버 표현 확실하고. 예. 그리고 저는 애니오 모리코네 거 중에 네네. 좀 제일 좋아하는 게 네. 언터처블이라고 있어요. 아,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네네네. 예. 그게 미션 임파서블 1편 만든 브라이언 드팔마 오, 감독이었고 네네네. 음악이 애니오 모리코네는 좀 원래 애니오 모리코네 하면 느껴지는 그 웅장한 느낌이랑 아름다운 느낌보다 템포감이 좀 있어요. 지금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정보. 맞아요. 뚝뚝뚝뚝 이러면서 떠란 막 이러면서 되게 오프닝부터 네네. 굉장히 박진감이 있어요. 오. 네. 영화 자체도 뭐 너무 잘 만들었고. 그죠. 예. 또 OST 좋은 영화는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1900의 전설이라는 영화를 추천해드리고요. 좀 옛날로 가면
러브레터도 한동안 한국에서 OST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레미주스라는 일본 아티스트가 했던 작업인데 최근에는 드라마 중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를 좋아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왜냐하면 슬기로운 OST가 대부분 누구나 알만한 좀 친숙한 곡들을 그 배우분들이 다시 부르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약간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OST가 이제 그 유명 작곡가나 어쨌든 그 영화에 네네. 맞는 그냥 테마곡을 연주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이제 감독 취향인지 뭐 음악 감독님 취향인지 모르지만 네. 적당한 노래를 저작권 해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OST에 넣는 경우 있죠. 대표적으로 잘했던 게 펄프 픽션. 맞아요. 예, 그것도 너무 90년대 초반이네요. 그다음에 오리지널 스코어는 오리지널 곡들은 스코어라고 부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팝 원래 있던 곡들을 아니면 써서. 까먹고 있었던 거를 딱 적절하게 틀어가지고 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OST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뭐 있어요? 그 시카리오. 시카리오랑 그거 되게 어둡잖아요 좀. 그렇죠. 긴박하고. 좀 묵직한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그리고 체르노빌 드라마 시리즈 그거 했던 여자 작곡자분인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OST는 재밌게도 드래곤볼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주제가 아세요? 단다단이라고. 네. 단단. 네. 단단은 요즘 나오는 애니메이션이지. 단단이라고 되게 유명한 노래거든요. 그것도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매드맥스도 OST가 엄청 좋았어요. 아 그랬나요? 예. 기억이 안 나지? 근데 매드맥스도 또 좀 됐네요. 예. 그것도 너무 했는데. 아주 최근에는 뭔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네네. 예. 자, 그러고 보니까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가 원래 있던 곡들 가지고 잘 만들었죠. 그렇죠. 그 당시 그 시절의 어떤 예. 팝걸락. 듀n도 한스 지머 아닌가요? 그렇죠. 듀는 한스 지머죠. 예, 그렇죠. 한스 지머가 거의 30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3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인디아나 존스하고 슈퍼맨의 존 윌리엄스와 뭐 듀이나 뭐 이런 좀 굉장히 오케스트레이션 잘하는 한스 짐머 양대 산맥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 근데 옛날에 같은 8, 90년대는 확실히 그런 OST를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영화 테마지 하게 딱 왔는데 네. 요즘은 좀 그게 잘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슈퍼맨하고 네. 인디아나 존스하고 테마 멜로디 되게 비슷합니다. 인디아나 존스랑 슈퍼맨이랑 스타워즈. 그렇죠. 세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존 윌리엄스를 섭외하려고 했다가 먼저 채간 감독이 있어서 그 셋 중에 하나를 만들고 그 뒤에 섭외한 분이 너 그때 그거 되게 좋았는데 그런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해줘라고 했던 주문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비슷하게 나왔다. 그렇죠. E.T. 얘기하신 분 있고 E.T.도 존 윌리엄스죠. 네. 다음요. 다음 사연은 가순용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캠핑 가서 보기 좋은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캠핑 가서 보기 좋은 영화. 어디 놀러 갔을 때 장소, 상황이 바뀌면 딱 영화 취향도 바뀌나요? 캠핑 자체를 제가 가지 않으니까. 그죠. 베리는 캠핑을 안 가죠. 근데 오히려 저는 그 비행기 탈 때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놓습니다. 비행기에서 보려고. 왜냐면 비행기에도 꽤 최신 영화들이 요즘 많이 돼 있고. 그렇죠. 비행기에서 보는 그 화면들도 요즘 많이 그 퀄리티가 좋아졌는데. 네네. 그래도 저도 이제 그걸 불신해서 받아놓습니다. 캠핑은 안 가시니까 캠핑은 제가 많이 가죠. 근데 캠핑장이 매너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뭐요? 매너타임 뭐냐면 옛날처럼 막 캠핑장에서 술 먹고 막 놀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요즘은 조용하게 캠핑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캠핑장마다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10시, 뭐 11시 이때쯤부터는 매너타임이라고 딱 정해놓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퇴실시켜요. 그걸 좀 엄격하게 지키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액션 영화, 막 시끌시끌한 영화 이런 것들은 캠핑장에서 오히려 안 어울리고요. 예. 좀 조용한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그냥 그 북유럽에 있는 기차 풍경만 주구장창 틀어놓는 그런 거 있죠. 영상. 예. 그런 게 오히려 캠핑장에 어울리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리틀 포레스트 좀 추천합니다. 리틀 포레스트요? 네. 얼마 전에 다시 봤는데. 그러셨어요? 예. 밥 먹을 때. 이게 밥 먹을 때 먹으면서? 좋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건강한 음식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샐러드 같은 거 먹으면서 그래요? 이걸 봅니다. 밥 친구 느낌으로. 오히려 전 캠핑 가면 평소와 다르게 되게 막 먹잖아요. 그래요? 고기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술을 먹고. 많이 먹죠. 저는 그렇게 안 먹는데 아무튼 좀 더럽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영화라도 좀
깨끗한 음식이 나오는 영화를 틀어놓으면 죄책감이 좀 덜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예. 아 리틀 포레스트. 네. 저는 리틀 포레스트 이거를 보고 마지막에 김태리 씨가 알바를 하는 그 식당이 네네. 제가 보기엔 협찬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딱 느낌이 네. 어떤 영화를 보면서 아예 배경 지식이 없는데 느낌이 왔어요. 저건 협찬 같은데?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그거를 검색해봤더니 네. 2대 쪽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가서 바로 먹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맛있었어요. 진짜 마케터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예, 저는 바로 먹는 쪽으로는 바로 통하기 때문에 타겟 잡으면 바로 행동에 실천하는 남자. 예,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약간 그게 건강식 테마가 조금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영화의 여운을 먹는 것으로. 네. 예. 결국은 먹는 얘기니까요. 리틀 포레스트. 캠핑 가서 보기 좋은 영화 뭐가 있을까? 저번에 해리포터 틀어놨는데 좋더라고요. 해리포터. 일단 길고 생각보다 그 해리포터의 소리들이 캠핑장에 제일 많은 그 녹음이 우거진 산하고 잘 어울려요. 아, 그러네. 새소리도 많이 나고. 예. 왜냐면 거기 다른 캠핑 하시는 분들에게도 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죠. 좀 소리가 섞일 수도 있다고 볼 때는 좀 무난하고 그래야지 갑자기 이제 굉음이 나온다거나 네네. 액션 쾌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호러라든가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은 좀 그렇고 조금 잔잔한 느낌 틀어놓고 그냥 보는 느낌이 좋겠네요. 일단 캠핑장에서 틀면 안 되는 거는요. J.J. 에이브람스 거예요. 일단 뭔가를 계속 폭파시켜요. 예. 계속 폭약이 엄청 쓰이고 폭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매너타임에 걸립니다. 캠핑 갔을 때 사건 터지고 막 이제 무서운 영화 이런 거 제이슨 나오는 거 이런 거 틀자고 하신 분이 있고. 마이클 베이 안 되고 마이클 베이. 마이클 베이는 진짜 많이 터지죠. 그죠, 많이 터지죠. 다음은요. 다음은 잔22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회사 때문에 힘든 저를 위해 마음이 포근 말랑 보드해지는 영화를 추천해 주세요. 선과 악이 확실해서 악을 물리치는 영화도 좋아합니다. 세계 평화가 짱인 영화요. 이런 거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좀 무해한 영화를 원하신 건지 아니면 건선징악이 확실한 영화를 원하시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두 개가 약간 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마음이 보들보들해. 뭐 예를 들어서 권선징악 확실해가지고 뭐 마블 틀었어요. 근데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권선징악은 화끈한 게 맞고. 네. 왜냐면 권선징악의 쾌감이 확실하려면 악이 한 영화 중에 80% 정도는 이기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그렇죠, 그죠? 그래야 그 마지막 20%에서 혹은 10% 아니면 요즘은 더 이제 벼랑 끝에서 한 5%만 사이다를 느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한 번에 터트려 주는 거죠. 네. 뭐 추적자 이런 것들. 마음이 포근 말랑 보드해지는 영화. 네. 황혼에서 새벽까지를 추천하시면 돼요. 예, 그거 너무 마음이 되게 방방 뜨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 심란해지죠. 예. 흥이 막 나죠. 흥이. 그렇죠. 좀비가 나오는 건데 뭐가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6년에 나온 지브리 스튜디오의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이 만든 이웃집 야마다군, 이웃의 야마다군이라고도 하죠. 요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제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었던 영화거든요. 빌런이 없고요. 한 가족이 살아가는 얘기예요.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그림체 가지고 그림 자체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포근한데 보고 있으면 갑자기 연락한 지 오래됐던 우리 뭐 형제들, 뭐 부모님 그래요? 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진.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분이라면 무조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게 되는 그래요? 그런 영화예요. 이웃집이 들어가니까 이제 토토로 생각나는데 그런 느낌은 아닌 거죠? 토토로보다도 훨씬 더 하루하루 살아가는 얘기예요. 이웃의 야마다군. 그래요. 정말 강추합니다. 궁금한데? 개인적으로는 지브리 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원탑이 이거예요. 같은 지불인데 이웃집이 똑같이 들어간다. 이웃의 야마다군일 거예요. 이웃의 아바다군. 저는 이것이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수많은 걸작들보다 좀 더 윗단에 있습니다, 제 안에. 그래요. 네네. 지금 살짝 그림을 보는데 그냥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그냥 만화 손으로 그린 그 느낌인데 선만 그린? 실제로 그 신문에서 예. 진짜 오랫동안 장기 연재된 만화도 있죠. 사커 만화처럼. 그런 만화예요. 이웃의 야마다군도 일본에서 신문에 장기 연재된 수십 년 연재된 만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애니메이션화 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하죠. 그렇군요. 마음이 포근 말랑해져. 저는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많이 요동치지 않게 만드는 거는 네네. 봤던 영화가 최고다. 내가 이미 한번 봐서
아는 영화. 아는 영화. 중에 이제 결말을 알고도 찾게 되는 명작. 어. 뭐 그런 것들을 쓱 틀어놓으면 집중력도 살짝 분산되니까 네. 포근하지 않습니까? 집중력이 분산되면 저는 그죠, 그게 그죠. 포근함의 이유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예. 다음에 뭐가 나올까를 막 긴장하면서 보는 게 예. 이 포근하면 반대잖아요. 긴장시키고. 근데 공포 영화마저도 봤던 거 한 3번, 4번째 보면은 마음 편안하거든요. 맞아요. 네. 자, 이웃집 야마다군. 네. 알겠습니다. 자, 가오갤 2의 오프닝에 삽입이 된 이에로 미스터 블루 스카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되게 불편하겠다. 목소리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내 귀로 들리는 내 목소리는 최악. 들어줄 수가 없는 목소리. 다 갈라지고. 형 목소리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 다행이네요. 근데 이웃의 야마다고 형 좋아할걸? 되게 좋아. 들어봤던 것 같긴 한데. 노래 듣고 싶습니다. 배성재 텐 영화로 토크를 짜내는 찐해타운 오늘 신년 특집으로 이종범 작가와 영화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예, 졸리다는 분들도 있고 편안하다는 분들도 있고 예. 렌사세 때하고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데요. 예. 아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몽글몽글한 그런 네. 영화 소개해달라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 목요일 코너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마음이 편안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죠. 예. 뭔가 막 채팅에서 더 이제 함부로 말하고 그죠? 편하니까 편하니까. 친구들 만나는 것처럼 예. 이불 깔고 누웠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했으면 좋겠네요. 예. 자, 다음 소개해 주세요. 다음은요. 태윤님께서 보고 있으면 잠이 솔솔 오는 영화 추천해 주세요. 잠이 안 올 때 수면제처럼 보고 자고 싶어요. 영화 보다가 존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예.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 에세이에서 제가 봤는데 자신이 한번 본 영화를 극장에서 다시 보면서 이미 봤으니까 그냥 틀어놓고 극장에서 영화 상영하는 동안 이렇게 선잠 자듯이 졸고 나오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다 푹 쉬고 나온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죠. 실제로 저도 좋아하는 영화 2번, 3번째 가가지고 극장에서 조는 거 좋아하거든요.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그게. 어느 책에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OTT 시대가 되게 전에 쓰신 문구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OTT를 그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틀어놓고 약간 소파에서 맞아요, 맞아요. 뇌를 살짝 빼놓고 예, 그렇게 세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일단은 저는 영화 보다가 존 적이 테넷 처음 볼 때. 테넷 나온 거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박진감 넘치는 영화를 1회차 볼 때 뒤쪽에 살짝 졸았어요. 테넷은 사실 처음부터 긴장감이 엄청 심하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피곤하기도 했지만 네. 지금 저게 무슨 얘기인 거지를 따라가다 중간에 놓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살짝 피로함이 저를 몰아붙이더라고요. 약간 막판에 뇌에 쥐가 나는 느낌은 있죠. 네네네. 예. 특히 이제 막 그 총싸움 하고 그럴 때 그죠, 그죠. 너무 이제 막 뒤로 가는 애들 많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2회차를 했죠. 다시 나중에. 전 테넷은 이것도 한 7번 이상 봤습니다. 뭔가 재밌어요. 그러죠? 취향 맞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는 다 N차 관람을 하는데 뭐 그렇긴 하죠. 테넷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특히 그 주인공이 이게 덴젤 워싱턴 아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존 데이비드 워싱턴. 네네. 이분이 그 배트맨 시리즈에서 알프레드로 나오신 분. 그런가요? 그 배우 잠깐 나오시잖아요. 그렇구나. 성함을 까먹었네요. 네네. 예. 누구시죠? 나도 성함 까먹었네. 예. 그분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킹스맨에도 나오시고 그렇죠, 항상 그런 그 흑막 아니면 되게 좋은 집사 역할 하시는 분. 둘 중에 하나죠. 다크나이트 그분. 그분이 이 주인공을 잠깐 만나주는 네. 어떤 영국 런던에서의 클럽 씬이 있어요. 클럽이 춤추러 노는 클럽이 아니라 마이클 케인. 마이클 케인. 네네네. 이제 부자들 가는 클럽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서 뭔가를 드시고 계십니다. 예, 감자튀김이랑 네. 그분이 시킨 메뉴를 이 주인공이 맛있어 보이는지 저도 똑같은 걸로 갖다 주세요. 아니 그거 어떻게 아는 거야 또? 근데 감자튀김이 너무 실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씬을 되게 좋아하고 먹으면서 또 대사도 되게 맛있게 쳐요. 네네. 고야를
헤롯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다녔어요. 뭐 이런 되게 지적인 얘기도 하고. 네네. 예, 그리고 뭐 이제 옷 그런 거 입지 마라. 뭐 카드 줄 테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 영화 진짜. 영화를 여러 번 봤습니다. 예. 그럼 본인은 뭐 영화관에서 보다가 좋은 영화? 제가 영화를 보다가 잔 영화는 네. 걸작들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터널 선샤인. 잤다고요? 예. 그걸 보면서? 인터스텔라. 잤다고요? 라라랜드. 잤다고요? 예. 그리고 벼랑 위의 뽀뇨. 아니 잘 영화가 아니잖아 다. 예. 그게 이 어떤 느낌이냐면 네. 영화를 보는 순간 그 오프닝 시퀀스 거기부터 이 영화는 미쳤다. 대작이다. 걸작이다. 그죠. 이거는 끝장났다. 난 이 영화를 아마 살면서 10번은 최소한 본다. 아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면서 잠이 와요. 이 마음이 생각에. 편안하게. 예. 오늘은 이 영화하고 처음 만난 날이니까 굳이 다 볼 거 없잖아. 그래서 졸면서 심지어 중간중간에 잠깐 깨면서도 계속 그러세요. 나 이건 어차피 또 볼 거니까. 한 30번 볼 거니까. 근데 확실히 포뇨 같은 경우는 그 포뇨 정식 장면도 있고 해서 네. 엄청 좋아하실 텐데. 네. 그래가지고 대대장이 배부르다. 자고 잔다고 하신 분인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오프닝 시퀀스를 보는 순간 그 느낌이 들어요. 이거 걸작이다. 네. 그렇고요. 하여튼 이터널 선샤인 걸작이죠. 그렇죠. 인터스텔라 걸작이죠. 라라랜드 걸작이죠. 네. 예. 식곤증으로 잔 거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걸신이다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자, 다음. 네, 다음은. 예. 다음은 야 이거는 근데 뭐 준 39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최고의 스포츠 영화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영화로 볼 때 선호하는 종목 있으세요? 근데 이 사연은 저나 베디나 최고의 스포츠 영화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뭐요? 애니메이션 포함이면 아, 슬램덩크? 더 퍼스트 슬램덩크밖에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영화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머니볼이나 마라톤, 밀리언 달러 베이비 그리고 약간 톤은 다르지만 쿨러닝 이렇게 네 개가 탈룰라 그 밈의 시작이죠. 예. 이 네 개가 그나마 가장 강력했는데 원래 애니메이션도 영화의 하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치면 더 퍼스트 슬램덩크 아, 잘 만들었죠. 밖에 없지 않나. 저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물론 장항준 라고 감독 생각합니다. 리바운드도 훌륭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예.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이제 저처럼 슬램덩크를 엄청 많이 보고 좋아했던 사람을 만족시키기에 아주 훌륭한 네네. 시점을 이제 송태섭이라는 그렇죠. 네, 그 약간은 거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탑급 주인공은 아닌 느낌이었던 사람의 시선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산왕만 쓴 거잖아요. 산왕전만. 그렇죠. 근데 슬램덩크 작품 전체에서 산왕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큰데 과감하게 그것만 빌드업 없이 네네. 경기 중에 그것도 가버렸고 제일 좋았던 거는 제 입장에서는 네. 이게 명장면 짤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짤을 굳이 따라가면서 재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루룩 지나간 것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 산왕전에 실제 직관 티켓을 사서 30년쯤 전으로 초대받은 느낌으로 직관하는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중계석에서 보는 느낌. 그래서 되게 그 중계석 관점 샷이 되게 많아요. 이 작품 얘기하고 형이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입이 뚫릴 줄 알았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백투더퓨처 2에서 네네. 원 장면들이 좀 겹치는 장면들 나오면서 약간 이 시점으로 보면 저랬구나 반갑다. 이런 것처럼 반가우면서 새롭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 조절을 아주 잘. 그러면서 또 원래 있었던 명장면을 또 다 놓친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살릴 건 살리면서. 근데 만약에 이 작품을 빼고 얘기한다면 주로 영화화 되면 좋아할 만한 종목은 뭐가 있어요? 저는 무조건 풋볼입니다. 아, 그래요? 아메리칸 풋볼. 꽤 많은 영화들이 있죠. 예. 축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만. 네, 이제 그만. 이제 그만이에요. 축구 영화는 사실 많이 없어요. 그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축구는 중심이 유럽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스포츠 영화 잘 된 것들 보면 다 미국이 많죠. 미국 스포츠들입니다. 그렇죠, 야구, 그렇죠. 미식축구, 맞네요. 그런 농구 뭐 이쪽인데 이제 헐리우드가 아무래도 영화의 헤게모니를 꽉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영국이나 뭐 이런 데서 가끔 만든 영화들 중에 되게 잘 만든 영화들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 감성을 잘 못 살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포츠가 소재가 돼서 영화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예. 그럼 이제 그 페이커 보유국이
입장에서 e스포츠 가지고 하나 만들면 끝내줄 것 같은데. 오, 괜찮겠다. 네. 근데 어떻게 만들지? 야, 관점이 생각이 안 나네. 사실은 레디 플레이어 1도 넓은 의미에서 e스포츠물이라고 한다면 e스포츠물입니다. 미션이 있고 대회를 하고 가상 아바타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e스포츠를 좀 좁게 가져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그 e스포츠는 종목이 확실하잖아요. 네. 그 리그 오브 땡땡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죠. 네, 배틀 땡땡이라든가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있어야지 영화를 위해서 새롭게 창조한 어떤 그 게임으로 우리가 몰입이 잘 안 되잖아요. 뭐 진지하게 얘기하자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2등도 잘한 거야. 있으면 좋겠다. 개봉하자고 하시면 있으면 좋겠다 정도. 스타도 못 만들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모티브를 딴 게 아케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작품 자체의 내용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e스포츠라는 플레이어들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 영화 있잖아요. 왜 두 개의 자동차 거대 기업이 충돌하는 얘기를 담은 포드 대 페라리.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임요한대 홍진호. 안 될까요 어떻게? 이게 세계에 없는 서사예요. 근데 저는 요즘 영화 이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어느 순간 영화는 제목이 임진록. 그거는 이미 영화가 완벽한 다큐가 있잖아요. 이제 해외를 위해서 임진락.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가 임진록은 진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요즘 영화 트렌드가 감독의 어떤 개입으로 난 이걸 이 관점으로 봤어 이런 식으로 비틀거나 네네. 아니면 되게 유명한 어떤 것이 있는데 나는 오히려 이 유명한 것보다 요쪽을 봤어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트렌드가 지났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대중적인 관점을 네네. 충실하게 구현해 주는 게 오히려 보기 좋지 않나. 예를 들면 뭐 물론 어느 관점이 좀 개입됐을 수도 있지만 보헤미안 랩소디도 네네. 사람들을 그냥 그 웸블리로 보내버렸잖아요. 시작부터. 그대로. 시작부터 갔죠. 내가 그 VHS 녹화된 그 화면으로 보던 그 열화된 그게 그냥 내 눈앞에 아이맥스로 펼쳐지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임진록 그대로 사람들을 날려보내준다. 그대로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만년 2등을 하는 어떤 사람의 시점을 따라가는 거죠. 광안리 광안리. 배경으로. 그날 그때 광안리에서. 캐스터는 살짝 바꿔서 제가 하고 그죠? 그렇죠. 예. 이야기의 가장 그 어두운 지점 있죠. 가장 그 고통스러운 지점 거기서 이제 사면봉 나와주고. 그렇죠. 괜찮은데? 좋지 않아요? 임진록은 할만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엔딩이 딱 나고 나면 암전 화면에 글자만 뜨잖아요. 이후로 그는 포커 플레이어로 제2의 인생.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 가볼까요? 다음이요. 자, 홍준서님께서 예. 러브레터 이후로 일본 영화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입문자인 저를 위해서 추천해 주세요. 어떻게? 일본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잘 만든 건 좋아하는데 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도 네. 한 편 정도, 조용한 가족 정도만 좀 재밌게 봤고 어디 보자. 춤추는 대수사선, 냉정과 열정 사이, 철도원 사실은 근데 러브레터 이후로 안 봤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재밌게 안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동 포인트가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일본 영화가 세계적으로 정말 막 많은 팬을 가져갔던 황금기라고 했던 그때가 러브레터, 철도원 뭐 요 시절 한 10년, 15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때가 이제 셜리 댄스 나왔고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뭐.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영화들을 봤는데 근데 그 시기는 안 맞으시는 거죠? 본인하고. 조금 오글거리는 네네. 러브레터는 괜찮았어요. 러브레터랑 이 이와이 슌지가 좀 짧은 버전으로 만든 4월 이야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신부 이야기인가? 그런가요? 신부 이야기는 많아죠. 신부에게 많아죠. 그렇죠. 4월 이야기. 4월의 이야기. 4월의 이야기. 4월 이야기. 4월 이야기. OST도 아주 좋은데. 예. 그 배우도 굉장히 네. 멋있었고 아름답고. 보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일본에서 제일 대중적인 거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고레다 히로카즈는 맞는 것 같아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 중에서 뭐가 좋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긴 한데 그거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준서님께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그건 모르겠네요. 요거는 이제 부모님이 이혼해서 형제가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두 형제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거든요. 막 오늘 뭐 했어 형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 두 형제가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 다시 합치는 거죠. 그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학교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소문을 들은 거예요. 형이 이 어떤 열차와 어떤 열차가 정말 빠르게 신칸센이니까 고속으로 움직이는데 딱 둘이서 교차하는 순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형하고 동생이 이제 그 순간 소원을 빌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일본 감성이네요. 그죠. 예. 근데 굉장히 채팅창에 그걸 믿느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이 두 형제 입장에서 바라보는데도 모든 게 정말 이해가 되고 뒤쪽에 가면은 앵간한 사람은 다 울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감동적이고 못 봤네요. 이거 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2011년 네, 그 그죠. 작품. 그렇습니다. 약간 일본이 그런 철도와 관련된 어떤 테마나 영화들이 엄청 많죠. 되게 맛깔스럽잖아요. 엄청 보면은. 많죠. 그죠. 그리고 그것도 봤는데 제목이 뭐더라? 뭐요? 시간 관련 그거 많이 다루잖아요. 시간 관련해서 예. 시간 관련 시간을 달리는 소녀 꽤 최근에 봤는데 최근이요? 예. 너의 이름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 말고 수즈메의 문단속 아니 애니가 아닙니다. 애니가 영화 아니에요? 영화인데 영화예요? 시간 인타임? 아니야. 나는 어제 너와 만난다. 나는 어제 너와 만난다. 예. 요것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 만화 원작 영화라는 거 그럴 알고 것 있는데 같아요. 정말 잘 만들었다는 평을 받죠. 일본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명작이 되거나 이상한 특촬물이 되거나. 그죠. 고마츠 나나 맞아요. 여배우가. 그렇죠. 예. 괜찮았는데 이제 배우들 보는 맛이 있어요, 확실히. 되게 일본 영화들이 너무 아름답고 배우들의 그 느낌이랑 그들의 어떤 몰입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그렇죠. 뭔가 연출이 저랑 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예. 넘어가야 될 부분을 그냥 안 넘어가고 좀 끌거나 네네네. 호흡이 안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영화도 설정이랑 아이디어도 좋고 뭐 연기자들도 좋고 다 좋은데 네네. 뭔가 좀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급한 배성재 DJ 입장에서는 힘들다. 네. 길게 끌 부분이 아닌데 길게 끄는 느낌. 그러면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은 좋아하실 수 있어요. 처음 볼 때부터 약간 느긋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정서적이려고 일부러 느리게 연출하지 않은 영화예요. 아하. 오히려 좀 발랄해요. 그런가요? 네네. 그리고 그 아역 배우를 잘 다루는 감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되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형제가 연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약간 자기도 모르게 피식피식 웃게 돼요. 제가 그 영화를 네. 배속으로 빨리 보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못합니다. 저는 그 반대판데 네네. 저도요. 일본 영화는 빨리 돌리니까 좀 취향이 맞더라고요. 한 1.3. 푸르륵 보니까 어느 정도 보세요? 알겠어. 금방금방 이해가 되고 오. 예. 따라갈 어떤 그게 좀 빨리 돌리는 게 좋다. 그럴 거면 땡튜브로 보세요. 잘 이게 소화해가지고 주니까.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근데 진짜 잘 만들죠. 오. 예전에는 애니메이션도 좀 그런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진짜 호흡이랑 이런 게 끝내줍니다. 편집이랑 확실히 그쪽은 날이 서 있어요. 맞아요. 네. 광고 들까요? 그럴까요? 네. 광고 듣겠습니다. 예상보다 꽉 채웠네요. 또 뭘 본 게 있었는데. 뭘 봤어? 일본 영화. 시간을 신기하네. 버렸다고요? 찌네타운인데 여기서도 시간 버린 느낌인가?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끝곡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배성재 10 오늘은 신년 벽두부터 이종범의 찌네타운을 해봤습니다. 네. 추천받고 싶은 영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소개된 분들께 모든 분들께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찌네타운은 다음 주에 한 주 더 하고요. 이종범 작가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여러분 러브레터 윈터 스토리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어떤 분이 써주셨는데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가 최근 저의 일본 영화 중에 0티어 최고 탑 그거
최고로 그것도 좋아하는 아이디어 영화. 괜찮아 보이던데. 그거 끝까지 보면은 영화를 진짜 애정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너무 좋아. 근데 뭔가 영화 일본 영화에 뜨거운 뭐, 일본 영화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 느낌. 뭐랄까 왜? 시놉시스 좋아. 아이디어랑 배우들도 괜찮아. 그런데 뭔가 이게 입맛에 안 맞는 거라. 그러니까 재료랑 다 좋은데 그치. 입에 안 맞는 느낌. 지금 그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보신 분하고 안 보신 분하고 둘 다 계신데 보다 보면 보통은 이제 누군가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보거든요. 막 다들 막 입에 침이 마르게 추천을 해요. 특히 그 영화를 추천한 사람들은 막 최고라고 엄청 막 그래요. 근데 보면 뭐가 이상해. B급 같고 이 영화 어떡하려 그러지? 이게 맞는 건가? 이러고 좀 갸웃거리면서 보다가 고개가 점점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약간 화면 잡고 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일본 영화는 그 연출 스타일 호흡에 적응하는 한 20분을 견뎌야 돼. 내가 이 에이징을 시켜야 그 다음부터 몰입하는 거지. 맞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영화들은 오프닝부터 그냥 확 휘어잡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멱살 잡고 끌고 가는데 일본 영화는 도입부 보면 소개팅 하려고 앉아가지고 관객하고 간 보는 느낌? 이렇게 마음에 좀 맞으시나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입맛에 맞으시나요? 뭐 이런 느낌. 우리나라도 요즘 조금 영화가 위기감이 느껴져. OTT는 아니야. OTT 드라마 쪽은 지금 왕성한 느낌이 드는데 영화 쪽은 아이디어도 그냥 그런 것 같고 여전히 이제 투자의 파워가 가장 세고 요 정도 재료에 요 정도 배우에 요 정도 하면 계산서 나와 찍어 이런 느낌이 들고. 나 형 카우보이 비밥 좋아했나? 카우보이 영화? 비밥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좋아했지. 카우보이 비밥 그 와타나베 시니치로 감독의 신작이 지금 티저가 떴는데 너무 기대되더라고. 라자루스인가? 비밥 때의 그 분위기, 그 화면,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는 티저를 딱 보고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 역시 이번에도 그 비둘기 날아가는 씬은 나오더라고요. 오우삼 감독 그 영화 하나 나왔던데 뭐? 넷플릭스에 더 킬러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더 킬러만 봤어. 또 비둘기 날아? 비둘기 나라. 역시 그냥 팬 서비스처럼 초반에 나와. 얘따 이러면서 초반부터 그냥 푸드덕 하고. 그 JYP 뭐 그런 거잖아. 더 킬러 죽음의 여왕. 일단 날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나오나 기다리면 오히려 이제 몰입을 해칠까봐 집중이 안 될 테니까 처음부터 그냥 무슨 성당에서 바로 그냥 일단 십자가 위로 비둘기 일단 날아가고. 그럴 거면 차라리 그 영화 시작할 때 뭐 배급사, 뭐 이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논란, 크리스토프 논란이면 뭐 싱카피 뭐 그런 것처럼 553은 그냥 비둘기 나르는 화면으로 만드시는 게 어떨까?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이 영화 앞에 그냥 근데 어쨌든 그 존 킴인가? 피전 필름, 존 킴인가? 존 오삼이? 존 우 아니야? 존 우구나. 왜 킴 어디서 나온 거야? 존 553인데 킴은 누구야? 553에 어디에 김씨가 있어? 존 우. 존 맞아. 우지. 그렇지. 553인데 왜 존 킴이 나와? 킴 왜 나갔지? 김씨야? 죄송합니다. 오픈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